한번 감옥에서 나온 악명 높은 깡패가 아내와 결혼할 수 없어서 광동의 변태를 겪었을 때 중국은 정신병으로 여성을 납치하여 거리에서 방황하기 위해 집으로 가서 관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의 집을 매춘업소로 바꾸어 희생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성관계를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50명이 여성 이 타락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옥의 집은 왜 발견되지 않고 몇 년 동안 존재했습니까? 범죄를 피하는 데 사용되는 정교한 변태는 무엇입니까?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생선 연못에 있는 두 개의 집과 언덕에 있는 작은 나무집에서 리 지아토안이라는 남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남용하고 매춘을 7년 동안 발견하지 않고 돈을 벌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가면 유령을 만나기 위해 하루도 있습니다. 잔인한 아무리 정교해도 트릭은 결국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7월 초 광동성 마오단시티의 경찰은 도시 한가운데서 2명의 남성과 여성을 역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문 후 경찰은 갑자기 빛나는 여자가 지저분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랑에이 신라는 사람은 항상 경찰의 눈을 피했다. 경찰은 끊임없이 물었다. 신은 광동의 호아차오시티 남신타운이 톰바이 빌리지에 살고 있는 69세의 노인 리지아토안이 제자는 말했다. 그 집에는 빈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신이 제공한 단서에 근거하여 경찰은 2003년 7월 6일 저녁에 토안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두 개의 벽돌집은 생선 연못, 운하 및 조밀 한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과 창문은 철로 용접되어 추가 잠금 장치를 설치합니다. 집에는 몇 개의 간단한 나무 침대가 있지만 침대의 매트리스는 모두 높은 클래스입니다. 한 방에는 6명의 여성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마른 여성들은 발가벗은 채 다리가 묶여 있었다. 경찰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떨며 이상한 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입니다. 경찰은 옷을 입는 것을 도울 때 대나무 막대기로 구타를 당해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생선 연못으로 집 뒤 언덕에 있는 작은 나무집에서 7번째 여성 정신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굶주리고 있었다. 신은 물고기 연못의 집은 실제로 토안씨가 운영하는 매춘업소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환자가 매춘부가 되어 자신을 위해 돈을 벌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친척들을 강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에서 외로워지고 미망인 거의 모든 노인들은 토안이 고객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전염된 후 섹스를 구매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토안씨를 신문국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범죄의 길에 착수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리지아토안은 지역에서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1971년에 그는 여자를 강간하여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지 몇 년 후 토안은 도난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많은 범죄를 겪은 후 그의 부모님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실망하여 살아있는 방법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토안은 다른 사람들이 물고기 연못을 파서 모방하고 싶어하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게으르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 못했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50세가 넘는 나이의 토안은 여전히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정신질환으로 여성을 납치하고 광장, 역 및 버스 정류장에서 방황하여 관계를 강요하기 위해 강제로 고정시키는 괴로워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며칠 만에 토안은 유혹하여 몇 명의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속였다. 그들이 떨어지고 발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체인을 묶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알지 못하고 저항력이 없으므로 토안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안은 지루해 새로운 먹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처의 기차역 주변에서 잘 지내거나 방황하는 정신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토안이 행동하기 전에 인신매매자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인신매매업자들은 정신환자를 산의 외딴 마을에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이 정보는 토안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물었고 지역 인신 매매 그룹에 연락하여 집안의 모든 여성들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그는 인신 매매업자로부터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을 샀습니다. 1996년 말 전체 집 전체가 어부로 되었으며
매춘업소로 바뀌어 정신 환자가 노인들에게 성관계를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그는 환자에게 번호를 매겼으며 각각 3에서 5위 안에 청구. 그 후 토아는 집 뒤 언덕에 작은 나무 집을 지었습니다. 토아의 범죄는 그의 집이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발견하지 않고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연못 주변에는 철조망 울타리가 있으므로 누군가 궁금하더라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매춘부는 종종 앞뒤로 갑니다. 토아는 또한 구금된 5에서 6명의 여성의 수를 동시에 통제하기에 충분히 유지했습니다. 집안의 여성들은 최소한 살 수 있는 것만 보장됩니다. 어두운 방은 토아의 통제에서 낙원이 되었지만 여성 정신 환자에게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토아는 제자인 랑 A씨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원래 성관계를 사러 온 손님이었고 많은 돈을 벌고 가르치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을 받은 후 토아는 그에게 납치하는 법, 인간의 거래, 발견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C는 터미널 및 사각형과 같은 장소가 쉽게 잡히고 사람들을 사고 팔기 위해 다른 채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인신매매가 수행된 곳인 개인 정신과 연구소를 주시했다. 이 정신연구소와의 출산협력, 여성 환자를 사기 위해 돈을 쓰고 매춘부가 되거나 손을 팔도록 강요합니다. 정신과 측면은 환자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가짜로 만들 것입니다. 2003년 C는 정신연구소에서 병을 구입했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병이지만 매우 심각한 질병, 종종 공격, 사람들을 때리기 때문에 정신병원은 4번이나 팔았습니다. 이 연구소는 가능한 빨리 병을 흔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빈에게 그녀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빈이 질병은 갑자기 방송되어 거리에서 폭력적으로 때리기 위해 돌진했다. 통행인 경찰에 전화하여 신이 범죄로 이어지고 전체가 노출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1일 모덴시티 중간법원은 리 지아토안과 17명인 납치, 거래 여성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마을의 노인이며 평균 연령은 60입니다. 리 지아토안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총 17명의 여성을 납치했지만 총 여성의 수는 50개월 이상, 8개월, 20세에서 40세까지 투옥되었다고 주장했다. 부인과 아이들이 되기 위해 근처에 사는 농부들, 어떤 사람들은 토안의 집에서 탈출했지만 마음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마을은 토안의 공범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악마에 빠졌습니다. 리 지아토안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3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리 지아토안의 집에서 끔찍한 비밀이 노출된 후 여기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의 리 지아토안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각 불만이 있지만 마을과 마을의 관리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의사는 말한다. 리 지아토안이 왜 그런 비즈니스 외부에서 많은 여성 정신 환자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정신 환자는 취약한 집단이며 정부가 감독과 관리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나쁜 사람의 대상이 되기는 매우 쉽습니다. 리 지아토안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명의 여성의 구금 프로젝트 외에도 중국의 여론은 남편이 파는 경우에 충격을 받았으며 아내가 한 2년 동안 매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6명의 아름다운 여성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르고 2011년 9월 22일 23세의 여성이 중국 하남 지방의 락듀옹시티 경찰서에 갔다. 이 사람에 따르면 그녀와 5명의 다른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 납치되었고 지난 2년간이 사람에 의해 파낸 일개의 깊은 지하실 아래에 구금된 남자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은 6명의 여성 중 2명이 죽었고 시체도 그 비밀 지하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리하오는 그 남자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강간을 해서 성노예가 되었고 이틀은 한 번 음식을 주었다. 리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남자들과 손님에게 가야 할 때 희생자들은 지하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 리셉션에서 여자는 리하오의 허점을 이용하여 밀접한 감독에서 탈출하여 경찰에 달려갔다. 정보를 받은 후 낙정시 경찰은 즉시 사건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경찰은 락듀옹시티의 꽤 바쁜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위치한 4m 깊이의 터널에서 3명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도시 경찰은 지하실 구석에 있는 얕은 무덤에서 다른 두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푸른 수염이 체포된 지 48시간 후 리하오는 도시에서 도망쳤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관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의 충만함과 병이 계획에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전에 화재 방지 병사였던 리하오 34세는 8개월의 아내와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초부터 리하오는 아내를 숨겼으며 락듀옹시티 KHAI 호안 스트리트 근처의 테이동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 아내를 숨겼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녁에 일하러 가야 했지만 실제로는 궁전을 설계하는 비밀이었고 밤에는 터널 동굴을 자르고 아침에 땅은 오토바이의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지하실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깊이 3.4m의 수직 구멍을 건너야 합니다. 그 후 긴 수평 지하도로가 있어야 하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을 잠그려면 6배가 걸립니다. 이 깊이와 6에서 7회전의 철문으로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터널의 파이프라인이 똑바로 있으므로 충분한 공기를 보장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어둡고 오염되었습니다. 작은 지하실에는 이중벽까지 나무 보드가 하나, 침대가 있는 벽, 가스병이 있는 벽, 열이 있습니다. 게임 피해자를 위한 컴퓨터도 있으며 하루를 즐겁게 할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2009년 10월 건물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리하오는 그의 거친 음모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차려입고 가라오케바, 미용실, 마사지를 위해 먹이를 찾기 위해 갔다. 비밀선의 유혹으로 희생자들은 리하오를 빨리 따라갔다. 그 후 그들은 이 사람이 지옥 지하실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녹색 수염으로 보였고 소녀들은 무조건적인 섹스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리하오는 18세에서 23세의 나이에 6명의 사랑스러운 소녀를 유혹했습니다. 여기 리하오는 소녀들이 포르노그라피를 촬영하고 그와 섹스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리하오는 웹캠을 통해 비즈니스 채팅을 실행하고 온라인 포르노 비디오를 제작 및 배포하여 이 지옥 터널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이 비디오는 50분 동안 시청자에게 판매되었습니다. 리하오는 이 젊은 여성들과 한 달에 2주를 보냈고 아내에게 밤에 일하러 여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8월 장황수안이라는 소녀는 터널을 계속 파고 있을 때 리하오를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리하오는 침대에서 장황수안을 묶고 살인을 낳았습니다. 그의 손이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는 듀안이 장황수안을 죽이고 침대 밑에 구멍에 피해자를 묻도록 강요했다. 그는 장위 죽음을 사용하여 다른 희생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2011년 5월 KI 모우무라는 또 다른 소녀는 부인과 질병을 앓고 있었고 외설적인 외설물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리하오는 KI 모우무가 쓸모가 없어서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희생자들이 싸우고 학대하고 고문을 하고 무모를 굶어 죽도록 강요했다. 2011년 7월 며칠 동안 잔인한 고문을 받은 후 모우무는 죽었다. 2011년 9월 리하오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하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이 자신을 위해 돈을 가져오기 위해 섹스를 팔기 위해 외출하도록 강요했다. 23세의 소녀는 리를 낭비한 허점에 이용하여 경찰서로 탈출하여 리하오의 모든 범죄를 비난했습니다. 경찰 기관은 사건 파일의 시청자들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직업에서 수년 동안 그러한 잔인한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012년 11월 30일 리하오는 강간, 살인, 매춘, 불법 구금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1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리하오는 락듀옹시티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참여한 두 소녀는 또한 가장 높은 선고를 받았다. 지하실에서 살아남은 4명의 소녀들 중 피해자는 가족이 환영받은 후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언어, 빛에 대한 두려움, 하루 종일 바보 같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견된 후 락듀옹시티 경찰국장은 위의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 제 시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중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엄격한 문장으로 끝났지만 상기시킬 때마다 중국 여론을 떨게 만들었고 공포는 영화에서만 생각했습니다.